안녕하십니까. 이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자, 오늘은 이동열의 안보전선이 방송되는 횟수로 30회입니다. 여러 구독자 여러분과 또 애국시민들의 시청에 힘입어서 30회를 맞이했습니다. 유명 유튜브에 비하면 아직 그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미미하지만은 저는 이 미미한 조회수나 또는 이 구독자에 관계없이 이동열의 안보전선을 애청해주신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동열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동열의 안보전선이 많은 구독자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안보전선을 시작한 지 2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는 이 정도도 크게 여러분이 안보전선을 사랑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신속하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북한 정세라든지 우리 내부의 안보 정세에 대해서 분석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첩 이야기 제2탄입니다. 이동열의 안보전선 제2회에서 청와대에 침투한 간첩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얘기로고 앞으로 계속 이제 2, 3회 간첩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동열의 안보전선에서는 다른 유튜버들은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 제가 25년 동안 경찰청에서 경찰대학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또 현직에 있으면서 근무한 이런 그 대공 전선에서 있었던 이 간첩 이야기를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유튜버들은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차별화된 내용을 가지고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폭로하고 깨우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북한의 간첩을 이해하려면 북한에서는 왜 간첩 조직이 필요하고 이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간첩 조직은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 자체가 폐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권의 부서들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남 간첩 공작을 추구하는 이러한 부서들의 실상을, 기능을 안다는 것은 북한에서 비밀도 비밀 내용입니다. 북한 일반 주민들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70년 대공 투정사에서 소위 확보된, 축적된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간첩 조직이 명칭이나 기능이 약간 바뀔 수 있지만 그동안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소위 대북 정보 역량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간첩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에 왜 간첩 조직이 필요하냐? 북한은 정권 목표가 남한을 해방시켜서 전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 적화 통일하는 것이 바로 북한 정권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북한식 표현으로 남조선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비합법 영역에서의 간첩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비합법적인 간첩이 그 적화혁명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간첩 조직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2가지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 군이 운영하는 간첩 조직이 있고 북한 조선노동당에서 직접 운영하는 간첩 조직이 있습니다. 내각에서는, 북한의 정권의 내각에서는 간첩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북한 군 계열하고 당 계열인데 북한 정권 수립 이후에 이 대남 공작은 주로 초창기에는 군에서 하다가 이게 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체계적으로 대남 공작을 하다가 2009년도에 김정일 지시각에서 대남 공작의 무게중심이 그동안 지난 65년 동안 당이 있었습니다. 군에도 있었지만 당이 대남 공작의 무게중심이고 그 다음에 군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김정일 지시에 의해서 대남 간첩 공작의 무게중심이 바로 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65년 동안 대남 간첩 공작을 당에 맡겼는데 60년 동안 맡겼는데 아직도 적화 통일이 안 됐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고 이젠 군에 맡기겠다. 이건 또
김정은이가 내세운 선군 정치, 북한의 모든 영역에서 군을 강조하는 이 선군 정치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의 국방위원회에다가 직속으로 정찰총국이라는 간첩 총본산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당에 있는 조직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북한의 정찰총국은 국방위원회, 이 명칭이 국무위원회로 바뀌었지만 북한군 직속입니다. 북한군 직속으로 정찰총국이 있고, 그 다음에 당의 통일전선부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교육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찰총국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찰총국에는 당의 작전부를 가져와서 육해상 정찰국, 그 다음에 정찰국, 군의 정찰국 가져왔죠. 그 다음에 당의 35실이란 대외정보 조사부라는 이 부서를 가져와서 해외정보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기술정찰국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찰국에서 육해상 정찰국은 뭐하는 부서냐? 첫째는 간첩을 양성합니다. 두 번째는 양성된 간첩들을 남한으로 난파하기 위한 침투 루트를 개척합니다. 육상, 해상, 수중. 그리고 간첩들을 안내해주고 호송시켜주고, 남에서 간첩 활동을 마친 간첩들을 북한으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전문 부서가 바로 당의 작전부였고, 지금 현재는 정찰총국의 육해상 정찰국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찰국은 뭐냐면 아웅산 폭파 사건이라든지 버마, 그 다음에 울진 삼척의 간첩 침투 같이 이러한 테러 공격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정찰총국의 정찰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외정보국이라는 부서는 뭐냐면 당의 대외정보조사부 35조였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대남 간첩 공격을 하는 부서입니다. 여러분 1987년 8582 폭파범, 바로 김현희가 바로 당 대정보조사부 소속이었습니다. 이 부서가 정찰총국의 해외정보국으로 왔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정찰국이라는 부서는 사이버 테러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외에도 몇 부서가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의 통일전선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당의 통일전선부는 약칭 통전부라고 하는데,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그 기능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남북 대화를 전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할 때 우리 측에서는 통일부의 차관 또는 장관이 나가는데, 북한 쪽에서는 조평통 부위원장들이나 부장이 나옵니다. 이 조평통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인데, 이 조직이 실제로는 통일전선부의 소속 조직입니다. 독자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한때는 김정은에 의해서 이 통전부 큐에 있는 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상격돼서 이성권을 했지만 다시 통전부에서 흡수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통전부 기능은 뭐냐? 그 교포들 공작을 담당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친북 반한 교포들을 포섭하는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하는데 통전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대남 통일정선 공개를 합니다. 범민족대회라든지 범청항이라든지 범민정 같은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통일전선을 확보하는 조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남 침전을 합니다. 이 통일전선부에서는 대남 침전을 하기 위해서 2000년대 이후에 약 180개 정도의 대남 대외 선전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대남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동열의 안보전선 28회에서 북한의 선거 공작을 하면서 설명드린 대남 사이버 침전을 하고 있는 부서가 통일전선부입니다. 이 통전부 이 조직에는 그 유명한 댓글 공작팀도 우리 국내 여론을 조작하는 데 아주 명사수가 되어 있죠. 유명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부서가 통일전선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에 또 하나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교류국. 이 문화교류국은 과거에는 연락부, 70년대 사회문화부, 80년대에 또 대연락부 하다가 이제 225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09년대, 지금은 또 문화교류국입니다. 마치 조직 명칭을 보면은 남북 교류 업무를 하는 부서같이 보이지만 북한의 간첩 공격 부서입니다. 사실상 문화교류국에서 그동안 북한 정권 수립 후에 계속 우리 국내로 간첩을 침투해서 동조석을 포섭하고 지하당을 구축하고 우리 내부를 전부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을 해왔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은 1992년에 조선노동당 중부협정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1995년에 민주혁명 사건, 민혁당 사건이 있죠. 그 다음 2006년도에 일심의 사건이라든지, 또 2011년도에 왕재산 사건 같은 이런 간첩 조직들이 다 바로 문화교류국에서 그 전실에서 자행한 사건들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부서 말고도 정찰총국, 그 다음에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말고도 국가보위성에서도 부분적으로 대남 공작을 합니다. 국가보위성은 굳이 비교하면 우리의 국가정보원에 비교되는 소위 북한 내부의 사찰, 최대국의 사찰 정보기관인데 여기서도 대남 공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군에 있는 보안기관인 소위 그 군 보위사령부, 북한군 보위사령부에서도 대남 공작을 합니다. 이 두 부서는 반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탈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해오자 이들을 추적하는 가운데서 대남 공작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게 5가지 부서, 큰 덩치는 3가지 부서인데 이 부서들이 나름대로 서로 독립이 돼 있어서 차단돼서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김정은만 향해서 보고를 하지 전혀 상호 횡적으로 연계가 안 돼 있어서 사실상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의 규모는 오로지 김정은만 파악하고 있지 대남 공작 담당 소위 그 당 부위원장도 정확히 모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고, 이들은 목표는 뭐냐?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지하당을 구축하고 동조서를 포섭하고 각종 기밀을 수첩하고 대한민국을 와해 전복시키기 위한 공작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